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권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한 정부 만들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직이 정치권의 키라는 제목, 한마디로 열쇠죠.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한치도 앞도 못 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한 때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패권 국가인 즉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아슬아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두 체제의 이념이 다른 분단 국가가 되어 있어서 이중 삼중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이 머리로 풀기 어려운 방정식 앞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위기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위기를 풀 수 있는 묘안이 무엇일까요? 이런 위기를 풀 수 있는 묘책 또는 묘법 또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열쇠가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것이 정직한 정치로 정치를 안정화시키고 국론을 통일하고 정직운동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대단한 어떤 사람보다는 정직한 지도자가 반드시 선출돼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는 사빨뜨기 정치로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공경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죄송하지만은 차기는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가 나와서 동맹국이면서 우방인 미국을 안심을 시켜야 돼요. 정직한 정치로 그리고 이웃 나라끼리는 오손도손 친선 애교로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우리와 멀리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맹국이지만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떤 놈하고 놀아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불안한 거야. 미국은. 우리와 미국은 동맹관계란 것은 사랑의 관계라 그런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조금만 거서가면 불신이 오는 거 아닌데 우리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미국이 막 화가 났습니다. 왜냐?
사람 마음은 열석의 물길보다 사람 한치의 마음은 모른다고. 늘 우리의 그 마음의 불안과 불신이 알게 모르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더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미 동맹하에 이웃 나라들끼리도 서로 동맹하에서, 한미 동맹하에서 이웃 나라끼리도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지나치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게는 뭘 줘야 되냐? 믿음을 줘야 돼. 믿음을. 뭘 줘야 된다? 신뢰를 줘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한국이 우리하고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끈끈이 맺어져 있는 혈맹이니까 혈맹.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려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줬냐고요.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 혈맹이에요, 혈맹. 그러니까 미국에게는 괘씸죄에 안 걸리려면 늘 믿음을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도 한국은 항상 그래도 우리나라를 잊지 않고 살고 있구나. 사랑도 증오가 돼뿐이야. 무서운 거예요, 증오가. 사랑은 줄다리기인데 증오심이 싹 트면 이제 무섭습니다. 이웃 나라에는 친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나라끼리는 친선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 시대를 풀어나갈 해법은 그래서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 이 시대를 풀어나갈 열쇠도 정직 정치예요. 이 시대를 풀어나갈 해답도 정답도 정직 정치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풀어나갈 신의 한수, 신의 한수도 바로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은 누구나 좋아하는 단어고 원하는 단어고 설레게 하는 단어입니다. 늘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면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불안을 안겨주면 뭐 일이 되겠어요? 일이 안 돼요. 가만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 될 때에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뢰가 될 때에 관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다 적어. 신뢰가 이루어질 때에 관계가 이루어져. 그걸 모르고 있어. 그걸 모르고 답답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것이. 정직보다 무서운 정법이 없어요. 정직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정직보다 차원 높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그냥 멍 하고 있으면 안 돼. 에라이. 정직보다 고상한 수법은 없어요. 정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고단위 대책입니다. 고단위 대책. 정직은 미련한 것 같아도 고단위 대책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고단위 대책이고, 대책이 아닌 것 같아도 대책이 바로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론이 모아져야 나라가 발전할 텐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불황이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에라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 파산이, 경제 혼란이, 경제 태풍이, 경제 공황이, 경제 파국이, 경제 이제 부도가, 이건 우리는 그라도 어려웠는데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이거 대공황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양적 완화로 임시방편으로 돈을 찍어서 그냥 막 나눠주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임시 땜질로
이것은 돈을 벌어서 산소 호흡기 붙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불안하게 짝이 없는, 위험하게 짝이 없는, 이태롭게 짝이 없는, 걱정되게 짝이 없는 이거 해법이에요. 잘못하면 인플레 내뿜으면 또 이제 전세가 이거 이제 개판 5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없이 용돈 몇 푼 받는 것을 모든 문제 해결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은 속내도 모르고 돈 몇 푼에 만면에 웃음을 띠고 지금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속은 타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어느 가정에 죽어가는데 친척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애기들이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용돈 주니까 애기들이 지금 죽어가는 부모는 모르고 그냥 기분 좋아서 철이 없으니까 날뛰는 거 똑같아요. 철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간다는 것도 모르고 몇 푼 용돈 받는 것으로 재미가 나가지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금 이념 논쟁에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 감각을 모르고 때 늦은 이념 논쟁에 빠져 있고 해묵은 이념 대립에 걸려 있고 우리끼리 보이지 않는 지금 내전을 치고 있습니다. 이념 문제는 신앙과 같아서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념 문제. 이념 문제는 신앙과 같아서요. 생사를 넘나드는 것이 이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여러분 있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를 선지동산이죠. 신학교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흉년인 경제 불황이 닥쳐왔어요. 열왕기하 4장 38절 제가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와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솥을 걸으라. 큰 솥. 그래서 큰 솥을 걸고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들어가서 야등 덩굴에 열린 들애를 따와서 솥에 넣고 이제 국을 끓였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4장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애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그래 이제 국이라도 먹으려고 이제 끓여가지고 국을 퍼다가 신학생들한테 주었더니 복통이 나가서 그냥 순식간에 쓰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사반에 식당에 근무하는 그 두목이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솥에 사망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다 우리 죽었습니다. 하고 와서 엘리사 선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4장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에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사망의 독이 이거 있어서 이거 해독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등 덩굴인 들애를 채취해서 끓였는데 그것이 공동체를 죽이는 결과가 된 거예요. 야등 덩굴은 영적으로는 종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말하고 국가적으로는 이념 논리인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이데올로기가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이념 논리는 정치적으로 국민을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취지는 좋은 취지예요. 원래 취지는 좋은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자기가 그 논리에 따라서 그냥 그 무서운 그 신앙적인 그 논리에서 투신을 하는 겁니다. 이념 논리에 빠지면 그래서 서로 죽여야 해결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서로 척결해야 해결되는 줄 착각하고 서로 싹 쓸어버려야 해결된 줄 알아. 상대방을. 서로 상대방을 토벌해버려야 해결된 줄 알아요. 서로 상대방을 소탕시켜버리고 전멸해버려야 해결된 줄 알아. 서로 제거해버리고 쳐내야 해결된 줄 알아. 아닙니다. 그동안 이념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피를 냈습니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제가 사는 여순 반란 사건, 그 엄청난 피해 활극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익에서는 좌익 잘못했다는 것만 이제 하고, 좌익에서는 이제 정부 폭력이다, 국가 폭력이다 그래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는데 폭력하겠습니까? 이제 또 그렇게만 강조하다 보니까 여순, 한쪽에서는 반란 사건, 한쪽에서는 여순 민중 항쟁, 그렇게 우리나라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그럼 어찌돼 국민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념 논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피해를 보고 불행을 겪고 비위를 겪고 죽음을 겪었습니까? 어떤 인류학자는 이념 논리로 인류가 약 3억 정도 해골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3억 정도. 또 크게는 어떤 사람은 7억이라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념 논리에 혈안이 되어 있고 아우성치고 있고 대립하고 있고 이념 논리에 허우적대고 있고 편중하고 있습니다. 이념 논리에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념의 이 산을 넘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합니다. 이념의 강을 건너야 돼. 건너야 돼. 그래야 나라가 발전해. 이념의 바다를 지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념의 정쟁을 끝내야 살 수 있어요. 또 이념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이념의 이기를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신기한 가루를 가져와 솥에 뿌림으로 해독이 되고 해결이 되고 해수가 되는데, 그 신비하고 묘한 가루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진리의 말씀이고 신앙적으로는 신부신앙이고 정치적으로는 정직이라는 작은 두 글자입니다. 정직. 지긋지긋한 이념 논리를 해결할 방법은 정직이에요. 정직. 원래 공산주의도 왜 생긴 줄 아십니까? 가진 자들이 지나치게 자기만 잘 처먹고 사니까.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인데 그것이 좀 먹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사상적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로, 엥겔스로, 레닌으로 이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왜 지금 독립운동을 또, 여러분 잘 들어요. 레닌이요, 일본 미아라고 한때는, 잘 들어요. 한때는 독립군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공산주의 좌파 사상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군들이. 뭔 군들이? 독립군들이. 제발 우리 정치하신 분들 역사 좀 똑바로 좀 아십시오. 역사를 모르고 정치를 오서 그냥 우선에 그냥 패거리로 다니면 다 된 줄 알고. 지금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전쟁.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념 논리를 뛰어넘고 탈피하고 타개하고 해소시킬 벗어날 방법은 정직한 정치예요. 정직한 정치. 정직한 정치하면 다 해소돼버려. 이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가 되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 전후의 시체를 넘어야 돼. 이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피눈물 흘리고 서로 싸워야 되고 서로 불신하고 다투고 원수매야 됩니다. 차기 20대 대통령은 정직하게 정치할 영웅이 나와야 돼. 영웅이 정직하게 정치할 거성이 나와야 되고 거목이 나와야 되고 통 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쫄짜는 정직한 정치 그건 안 돼요. 새님 같은 사람은 정직한 정치 절대 밀고 못 나가. 양보와 철수를 쉽게 한 사람은 정직한 정치 뿌리도 못 내려. 누가 그냥 쏙 들어가 버려. 정직이 이 시대의 해법입니다. 해법. 묘약, 양약, 특효약,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이제 수출하는 나라가 됩시다. 정직을 우리가 모토로 하는 정직을 우리가 부르짖는 나라가 됩시다. 한국 정치의 레전드, 그러니까 전설이 정직이 돼야 됩니다. 한국 정치의 신화가 정직이 돼야 돼요. 한국 정치의 깃발이, 정치의 깃발이 정직이 돼야 돼. 한국 정치의 국보급이 바로, 영웅이 바로 정직이 돼야 돼. 제발 새마을 운동이 정직 운동으로 승화돼야 되겠어요. 이제 3.1 운동이 정직 운동으로 번져야 되겠습니다. 국가적 정직 운동은 그런데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돼. 대통령의 용단이 있어야 돼.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돼. 대통령의 통 큰 각오가 있어야 돼. 저는 모든 면에 여러분보다도 100만 번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정직한 나라 만드는데 작은 불꽃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작은 불꽃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정직한 정치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국민에게 전하고 싶어요.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정직한 정치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정직 정치 새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여 당신께 정직 정치 전하고 싶소. 정직한 정치는 이 시대의 답이라오. 정직한 정치 반드시 세상에 애치리. 내게 이만 정직 정치 전하기 원하네. 저는 누가 미친놈이라 해도 이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누가 엉뚱한 놈이라 해도 정직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누가 어리석은 놈이라 해도 정신 빠진 놈이라 해도 정직을 외치겠습니다.
저는 누가 미련한 놈이라 해도 누가 안 알아줘도 정직을 내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민족의 살 길이고 민족의 해법이고 해결책이고 묘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일이 되기 전에 먼저 정직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 꿈에도 소원은 정직, 이 목숨 바쳐서 정직을 합시다. 우리나라 살리는 정직, 이 민족 살리는 정직, 대한민국 정직을 하자. 정직을 합시다. 국민 여러분, 정직 운동하는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이 좀 성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직 운동하는 부족한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여러분이 좀 소문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정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정직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정직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정직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민족의 구심점은 이념이 아니고 정직입니다. 이 민족의 핵심은 이념이 아니고 이제 정직이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지향점은 이념이 아니고 정직이어야 됩니다. 이 민족의 정점은 이념이 아니고 이제 정직 운동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민족의 중심은 이념이 아니고 이제 정직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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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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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정직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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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방송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